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5강으로 이번 시간은 예약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야 되는 분량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미 병원 코디네이터나 치과 코디네이터 등에서 했던 내용들은 간단히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넷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환자가 병원 예약 페이지에 들어와서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여러 시간들, 빈 시간들에 이제 이 환자가 예약을 했던 시간이 맞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전산의 예약 화면에서 예약 사항을 입력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환자한테 이제 정확하게 예약되어 있는 시간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예약 당일에 내원할 수 있도록 진료과로 바로 오라든지 아니면 원무과로 오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내원하기 보통 이틀 전이나 3일 전쯤에 대체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문자로 다시 안내를 하죠. 이것은 예약 부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예약이 부도가 나면 여러 가지 병원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가 많죠.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이러한 문자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고 나면 전산에서 이 내원 전일에 언제 문자를 보내게끔 자동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온라인 예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직원을 보지 않고 병원만을 믿고 예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병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자, 그리고 내원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죠. 병원에서 그 시간이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서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병원은 예약을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없지요. 자, 그러니까 초진 환자 같은 경우에 그냥 일단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오면 초진 때문에 병원에 와서 상담하거나 예약하는 일이 없으니까 혼잡을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소멸성. 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소멸성, 예약을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소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때그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내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진료 일자를 선택하고 그 일자에 OK가 되면 의료진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이 완료되면 병원에서는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하는 문자를 환자에게 보내주게 되겠죠. 자, 이게 온라인 예약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료 예약제를 우리 병원이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병원 서비스 매니저 입장에서 우리 병원을 진료 예약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자, 1번 대기 시간을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진료 과목별로 그다음에 초진, 재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병원에서 언제가 예약을 잘 받을 수 있는 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다음 15분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죠. 15분 혹은 1시간, 30분 사이에 몇 명을 진료할 수 있는지 이거는 진료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이제 서비스 매니저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대기 시간 외에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시간이 지체되는 요인들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혹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약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15분당 1명씩으로 할 거냐, 15분당 2명으로 할 거냐, 30분에 4명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시간을 배정하는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의료진이 1일 혹은 1시간 동안 진료가 가능한 인원수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같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해서 우리가 시스템까지 완료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병원에서 게시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이제 예약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앞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약 부도율을 줄이는 거예요. 자, 예약 부도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환자에게 내원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하죠. 안내를 어떻게 해요? 이메일이나 전화나 문자로 예약을 하게 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료 예약을 했으면 상담원이 확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예약을 확정하고 환자는 예약한 날짜에 병원에 방문하면 되겠죠. 예약 장부는 이제 상담을 한 혹은 이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한 그 담당자가 작성을 하게 되겠고, 이 예약 장부는 병원 전체 식구들이 공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내 인트라넷으로도 이런 예약 장부가 공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약 장부에서는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전화번호, 치료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풀네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라든지 뭐 복잡한 치료법을 가진 환자라든지 뭐 이런 그 환자라든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어떻게 표시하겠다를 우리 병원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치료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화살표로 해서 다 똑같이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약속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환자 이름 앞에 약속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 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A, B, C, D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진료실 앞에 진료 스케줄표를 붙여놓거나 혹은 인트라넷에 올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의료진이 진료를 하지 못하는 날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병원 예약, 온라인 예약을 환자들이 하기 전에 1개월 전에 그 날짜에는 예약이 안 된다는 표시를 해 놓아야 돼요. 이것들을 실수를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불만을 가지게 하는 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약 장부는 한 주의 스케줄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관리들을 많이 하죠. 시간별로 이렇게. 자, 그리고 액수나 그다음 시기나 뭐 이런 등의 진료비 청구 관련한 정보도 여기에 같이 기록을 하면 틀림이 없겠죠. 자, 방문 예약 관리입니다. 방문 예약은 요즘 이제 뭐 그 재진 환자 말고는 거의 없죠. 이번에 진료를 받고 다음 예약을 하는 경우 말고 일부러 방문 예약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순서는 진료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의사가 진료를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어떻게 예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전산에서 확인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전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예약 가능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예약 시간을 파악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방문 예약 관리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들이 다 요즘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재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수납하기 전에 다음 예약 일자를 잡게 되죠. 그럴 때 예약 창구에서 예약하고 수납 창구에서 보통 같이 많이 하죠. 그리고 다음 진료일에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이때 예약 창구에서는 환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예약 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하고 나서 환자에게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예약을 희망하는 날짜에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환자한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3시쯤이 괜찮고 2시 30분 정도가 괜찮은데 어떤 시간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능한 어느 시점을 결정을 하면 그대로 전산에 예약을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약일 내원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예약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두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이건 역시 예약이 이전에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약 변경이나 취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예약 일자와 시간을 언제로 예약하셨나요?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예약 희망 일자 시간을 들은 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래서 가능한 날짜 뭐 이런 데서 다시 예약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예약 취소할 때는 반드시 전산에서 예약 취소를 등록하고 예약 일자를 변경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약을 하면서 우리가 예약 부도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약 부도는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약 부도는 다른 환자가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의료진한테는 시간을 낭비하게끔 해서 결국 병원 경영상의 문제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예약 부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게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약 부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예약 부도율이 보면 도심과 지방 보면 지방이 오히려 예약 부도율이 더 낮죠. 그리고 여름 6월달과 10월달, 즉 10월달 같은 경우에 뭐 행사가 많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대체로 예약 부도율이 수도권에서는 여름에서 초가을쯤이 많고 지방에서는 겨울에 예약 뭐 추운 날 안 나온다든지 눈이 와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도심에서는 젊은 사람들, 그다음 지방에서는 좀 중년 정도가 예약 부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의 예약 부도율은 한 1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의 환자가 예약을 안 지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약을 잘 지키도록 하는 거, 관리하는 거 병원 서비스 매니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예약 부도는 어떤 경우 생길까요? 자, 환자의 연령이 낮고 의료급여나 자동차 보험 환자, 그 다음에 진료비에서 할인 요인이 없는 경우에 재진 환자보다는 초진 환자가, 그 다음에 의사가 경력이 낮을수록 많고 오전보다 오후 진료에 예약 부도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SNS를 사전에 발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약일을 너무 미리 잡아놓으면 예약 부도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약은 너무 길게 잡아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입원했던 경험이 없는 환자들, 그 다음에 진료 수가가 낮은 환자, 그 다음 이거는 눈비가 오면 예약 부도율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서 그날 예약 부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30에서 44세 정도의 사람들이 금요일 날 가을과 겨울에 내과 예약에서 예약 부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기로 하고 오는 환자들, 그 다음에 처치나 수술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예약 부도가 많다. 자, 진료 예약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전달해요? 자, 진료 예약 후 그냥 안 오는 환자들, 그죠? 그냥 환자가 오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보통 노쇼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예약 부도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예약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약을 빨리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일을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아주 주도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자,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1번, 환자들에게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 다음, 의료진에게는 어때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위해서 미리 환자
그날 예를 들어 오늘 쭉 10명의 환자가 예약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예약된 환자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쭉 확인하면서 이 환자에게는 이런 서비스, 저 환자에게는 저런 서비스 등을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거나 뭐 예를 들어 장비나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더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예약 관리가 잘 되는 경우에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병원을 신뢰하게 돼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예약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 매니저가 있는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업무 중에서 예약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예약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예약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SNS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초진 환자나 혹은 재진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면서 예약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이 각 항목별 예약의 프로세스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요즘 다 PPT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쭉 기술한 다음에, 그래서 이 프로세스대로 되는지를 병원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던 것처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실습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환자다라고 하면 직원이 환자가 되어서 직접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보게끔 하고, 그리고 또 직원의 입장이 되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그것을 시간 같은 경우 환자가 요구한 시간에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 여러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료를 하게끔 하고, 또 이것을 전산에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의 번호로 하면 되죠. 그 직원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언제 진료가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무슨 진료과 앞으로 몇 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물이 있다면 준비하셔야 될 게 뭐가 있다. 또 때에 따라 환자가 검사 같은 것들을 앞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있죠. 2, 3일 전부터 뭘 드시지 말라는 등, 혹은 금식을 하고 오라는 등, 물을 많이 먹고 와라, 혹은 먹지 말고 와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강의로 하시지 말고 직원이 스스로 환자가 되어서 해보고 직원의 입장이 되어서 해보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반드시 역할극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OJT 할 때. 자, 그리고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아까 보았죠? 어떤 경우에 예약이 부도가 되는지. 자,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게 계절적인 요인, 특히 이제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환자 예약 부도가 확실히 쭉 하고 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들에게, 다른 때는 문자로 그냥 안내를 하지만 아침부터 눈이 온다든지 혹은 이제 내일 반드시 눈이 온다, 비가 온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들에게 이 경우에는 문자만 보내지 말고 전화를 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 지키실 수 있는지, 예약 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실지 확인하느라고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예약을 사전에 확인한다고 하면 예약 부도 때문에 눈이 오는 날 혹은 비가 오는 날 같은 때 불편한 일을 없앨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교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